자, 오늘 16차시인데요. 교과서 62에서 6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물리학원 내용의 복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오늘은 1차원 운동에 한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리학원과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원을 혹시 수능 선택하는 학생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집중해가지고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물리학 투적인 내용으로 확장되어서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1차원 운동에 한정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민 수레가 있는데요. 질량이민 수레의 특정 순간, 어느 순간의 속도가 v1이었다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처음이라고 할 거고요. 적어줄까? 처음. 이걸 나중이라고 볼 겁니다.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철수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속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줘야 되거든요. 아마 해보면 여러분 아무도 못 할 거예요. 예. 알았다. 너희는 안 웃는 반이었지 참. 웃음을 잃었어. 어떡해. 응? 이상한데 나는 왜 교사인데 왜 계속 웃기려고 그러지? 직업의 정체성이 좀 불문해지고. 자, 이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힘과 변이의 내적이 1입니다. 내적은 배우나? 내적도 안 배우나? 벡터의 내적. 안 배워. 그냥 힘과 변이의 곱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야, 큰일이다. 이거 뭐 안 배우는 게 많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라고 배웠죠. 여기 위에 그림이랑 맞출까? 위에 그림이랑 맞춥시다. 프린트는 안 맞춰놨네. 교사용에는.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요. 이것도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합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은 사실 일반적인 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이 아니고 힘이 일정한 경우에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힘 변이 그래프, 힘 위치 그래프에서 그 면적으로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은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운동 에너지는 뭐 EK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뭐 K 혹은 KE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문자인 대문자 K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되냐면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F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MA죠.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웠으니까. 약간 이런 이제 꼬라지를 좀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DS를 이제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DS DT 곱하기 DS분의 DV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DT분의 DS니까 바로 V가 됩니다. V. 이 상태에서 양변에 DS를 곱해줘요. 그러면 FDS는 MVDV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양변에 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고요. S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0초일 때 속도가 V1이었고요. S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V2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에 V1부터 V2 이렇게 되죠. V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꼬라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1의 원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F가 상수가 되니까 그냥 FS가 되는 거죠. FS 빼기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제
설명한 거고요. 너무 맨날 일찍 끝나니까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하지 않아도 되나? 네. 예,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각종 마찰이나 공기장애 없을 때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중력만 작용할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여기 빗면을 따라서 물체가 내려오는 경우 있죠.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경우, 이 경우에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중력도 작용하지만 수직항력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 보면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합니다. 항상 흰과 흰 방향의 이동 거리를 곱해야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 거리는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과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을 안 하고 얘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 수직항력이 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이 한 일을 구해보면 여기 중력만 일을 했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높이가 h1인 지점에서 질량의 물체를 연직 윗방향으로 부회원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속력이 좀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h2만큼 올라왔을 때 속력이 v2로 느려졌다라고 합시다. 이때 요거를 처음이라고 둘 거고요. 이걸 나중이라고 두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한 일을 구해볼 겁니다. 그럼 합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개념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변이는 뭐가 되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요 화살표를 끄면 요게 변이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흰 방향하고 이동 방향, 변이 방향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하고 힘의 크기랑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 크기를. 그러면 힘의 크기는 mg고요. 이동 거리는 요 화살표의 길이니까 h2 빼기 h1 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중력이 한 일이자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요게 합력이 한 일이니까 딜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는 2분의 1m의 나중 속력의 제곱 V2죠. 빼기 2분의 1의 m의 처음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을 정리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되는 거죠.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나옵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mgh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한참 연습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 문제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푸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역학적 약간 좀 성격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식을 여러 개 외우는 게 워낙 귀찮아가지고 뭐 이럴 거면 그냥 일 운동 에너지로 다 풀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긴 되는데요. 좀 불편합니다. 해보면은. 왜냐면 막 일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호에 신경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식이 편하죠.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되니까.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더하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이면은 굳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풀지 말고 그냥 요 식으로 쓰는 게 실수도 좀 줄이고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U1 더하기 K1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U2 더하기 K2.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위치 에너지 더하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나중 위치 에너지 더하기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처음 값들을 다 여기로 우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더하기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또 좌변과 우변을 바꿔요. 헷갈리죠? 그러면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0이 됩니다. 철수 아니고요. 안 웃을 줄 알았어. 자, 요 식을 약간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K라고 쓸 수 있죠. 근데요, 지금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은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이고요. 그 중력이 한 일이 곧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공식처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여러분 역학 그 포텐셜 에너지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적분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로 넘겨버리면 결국에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이게 포텐셜 에너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kx 제곱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합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는 것을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요게 이제 원래 길이인데요. 요게 원래 길인데 요 A만큼 느려서 가만히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요 A가 진폭이 돼요. 그래서 A만큼 늘어났다가 그림이 비율이 안 맞는데, 그러면 A만큼 줄어들면 어떡해요? 완전 짜부가 되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얘가 x1만큼으로 이제 변형된 길이가 x1으로 이제 줄어들었을 때 속력이 v1인데 이 순간을 처음이라고 볼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줄어들어서 x2만큼 줄어들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이 순간을 이제 나중 순간이라고 두고, 요 처음 순간에서 나중 순간까지 가는 동안에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을 써볼 거예요. 이때 이제 합력이 한 일은 곧 탄성력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이제 탄성력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바닥에 놓여 있으면 중력도 있고 수직 항력도 있지만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과 수직 항력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성력만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F 이꼴 마이너스 K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기울기가 결국에 기울기의 크기가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처음 위치고요. 여기 이제 나중 위치고 그런 거죠. 탄성력이 한 일을 한번 구해볼까요? 탄성력이 한 일은 바로 요 면적이에요. 탄성력이 한 일은 요 면적인데, 여러분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알죠? 지금 여기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이죠. 아래쪽 면적이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요거 곱하기 요 둘의 평균값,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직사각형 면적이 바로 요 탄성력이 한 일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미리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자, 여기서 어려운 거부터 할까요? 요 직사각형 면적을 구할 겁니다. 요 직사각형 면적을 구할 건데, 요거는 뭐 x1 빼기 x2죠. x1 빼기 x2 하면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가 되고, 그다음 요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요 길이는
요 kx1 더하기 kx2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해보면 kx1 더하기 kx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틀렸네요. 제가 설명한 게 틀렸습니다. 지금 순서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x1에서 x2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분을 여기서 여기로 하면은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이제 또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어렵네. 그러면 얘랑 얘를 그냥 곱해주면 되네. 얘랑 얘를 그냥 곱해주면 요 면적이 됩니다. 적분을 지금 요 순서대로 했으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순수가 얘가 지금 x1이 처음이죠. x1이 처음이고 x2가 나중이니까 요렇게 적분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적분하면 원래 마이너스인데 요 아래 면적이 마이너스니까 결국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플러스로 바꾸고요. 2분의 1에 kx1 더하기 kx2. 예. 아까는 x1 빼기 x2였습니까? 빼기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운동에너지 변화 같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는 쓰기 편합니다. 그냥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을 쓰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 운동에너지 정리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방금처럼 한 번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부호가 하나 틀려버려요. 이건 합차 공식이죠.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빼기 x2의 제곱은 여기로 넘기고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여기로 넘기면 1은 1끼리 2는 2끼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됩니다. 2분의 1 k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k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유나이티드 킹덤 U 더하기 K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나오죠.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막 그런 문제 있잖아요. 빗면을 따고 내려가다가 막 용수철이 압축되었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높이도 변하고 용수철도 변형되고 이런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의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탄생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물리학원에서도 보면은 20번 문제 이런데 막 마찰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탄성력 이외에도 다른 힘이 일을 하는 경우가 나오게 돼요. 이때 다른 힘은 마찰력, 공기 저항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장력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손으로 밀어서 혹은 당겨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데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이 초록색 박스 위에다가 적도록 합니다.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기 저항이 한 일일 수도 있고 마찰력이 한 일일 수도 있고 실의 장력이 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미는 수직학력이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중력이 한 일, 에다가 더하기 탄성력이 한 일하면 중력과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이라면은 결국엔 모든 힘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노? 델타 K 운동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아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얘기했었죠.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것 같은 경우에 중력과 탄성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중력 및 탄성력 이외의 다른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반 물리학에 있는 에너지 문제를 전부 다 요식 하나로 풀어서 이제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풀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경우는 이 식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탄성력 위에 나머지 힘이 음의 일을 하면 대부분 마찰력이 작용하거나 공기저항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음의 일을 하면 걔가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찰력이 일을 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가는데 마찰력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평 방향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이고 그다음 탄성 포텐셜도 없으니까 변화량도 0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찰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S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높이까지 변하게 되면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다 했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에 대해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마찰이 없는 빗면입니다. 공면이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공면이어도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공면이어도 수직 항력은 말 그대로 항상 요 면의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동하는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는 수직 항력이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력만 마찰이 없다면 마찰이 있으면은 마찰력이 또 음의 일을 하겠죠.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 거고요. 근데 마찰이 없다면 중력만 일을 하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끝! 도르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르래인데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크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를 묶어서 생각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B는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좌표축을 요렇게 잡으면 요 장력은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고 얘는 플러스 T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S만큼 이동하면 얘가 한 일은 마이너스 TS, 얘가 한 일은 플러스 TS에서 A, B를 하나로 묶으면은 장력이 한 일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는 거죠. 얘는 라지 MGS, 얘는 마이너스 MGS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묶어서 생각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느냐, 혹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 A만 놓고 보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A만 놓고 보면 요 장력이 T가 음의 일을 합니다.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장력이 일한 만큼.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T 곱하기 S 하면 돼요.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구해가지고 T 곱하기 S를 하면. 그럼 T는 어떻게 구하느냐? MA 꼴 F로 구해야 되는 거죠. 전체를 묶어서 MA 꼴 F하고 A나 B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MA 꼴 F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B는 보십시오. B는 운동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죠. 이때 중력 위에 따른 힘, 장력이 양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이 T가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T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같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TS, 얘는 플러스 TS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하고 B를 합쳐서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각각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 풀지 맙시다. 넣어도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얘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요. 이 용수철은 무시무시한 용수철입니다. 보통 질량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래 놔두면은 하나도 안 늘어나요. 하나도. 이게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인데 질량 M인 물체를 달아요. 그리고 정지 상태로 평형 상태로 가만히 놔둡니다. 그럼 얘가 2D만큼 늘어났잖아요. F 이꼴 KX라는 것은 이제 X가 변형된 길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에 비해서 얘는 2D만큼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K 곱하기 2D이고요. 그리고 이 탄성력은 장력하고 마찬가지예요. 연결된 물체를 방금 한 말 실수. 용수철은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F 이꼴 마이너스 KX가 X가 플러스 방향으로 변형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 X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형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 이꼴 마이너스 KX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KX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크기는 K 곱하기 2D고 방향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됩니다.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상상하면 되죠. 얘가 늘어나면은 잡아 당기죠. 줄어들면 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K 곱하기 2D하고 mg가 같은 상태예요. 근데 요 시기 요 두 개의 관계가 요 문제를 전체를 푸는데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평형점에서의 중력과 탄성력 사이의 관계가 문제를 푸는데 항상 키가 됩니다. 키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D만큼 더 당겨요. D만큼 더 당긴 상태에서 놓으면 얘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 가로로 해놓은 거는 안 어려운데 세로로 해놓은 거는 헷갈려 하거든요. 이 경우에 요 평형점 있죠, 평형점. 요 평형점이 진동 중심이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상태가 원래 길이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운동 자체를. 얘를 진동 중심으로 해서 얘를 D만큼 잡아당기면 요만큼 D, 또 요만큼 D, 요만큼 D, 요만큼 D. 그래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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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는 거. 만약 3D만큼 당겼다. 그럼 안 되겠네요. 이게 원래 길이보다 더 압축될 수도 있으니까 0.5D만큼 당겼다. 그러면 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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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D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순간부터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중력하고 탄성력만 일을 하잖아요. 나머지 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다 순간 이후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은 물체가 다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왜 그런지 한 번만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순간하고 그러니까 탁 놓는 순간 있죠. 놓는 순간하고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하고요. 이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증명하기보다는 이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힘이 0이에요. 이때 힘이 0. 근데 얘를 기준으로 약간 아래로 당겼을 때하고 약간 위로 당겼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중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높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내려오면 중력보다 탄성력이 더 큽니다. 근데 얘보다 더 올라가면 탄성력이 줄어들죠. 탄성력보다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동안 이 평형점까지는 합력의 방향이 위쪽이 돼요.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은 딱 이 순간만 속력이 안 변하고요. 이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합력의 방향이 아랫방향이 되어서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점이 갈 때까지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매번 여러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워두라는 거예요. 이게 세로로 물체를 매단 경우에 평형점을 지날 때가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가장 빠를 때 속력이나 위치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위치는 그냥 평형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가장 빠를 때의 속력은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처음 순간하고 그 순간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으로 식을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건데요.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아무데나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점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것 중에서 위치가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굳이 다른 데를 기준 잡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낮게 있을 때가 이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기준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 그러니까 H가 0인 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에요. 그다음 정지 상태였죠. 운동 에너지 0입니다. 그럼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이때 x는 변형된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수 처리 길이가 요거였죠. 요 상태가. 그래서 변형된 길이는 d가 아니에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는 진짜 원래 변형된 길이 요거를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변형된 길이가 얼마다? 3d입니다. 요거의 제곱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봅시다.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은 얘가 요 d만큼 올라갔을 때예요. d만큼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2d의 제곱이 되는 거죠. 하나씩 적어봅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2d의 제곱이 되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d만큼 올라갔잖아요. d만큼 올라갔으니까 mg d가 되겠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이때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v가 이 물체의 최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KD 꼴이 있고 MGD 꼴이 있는데 KD 제곱꼴하고 MGD를 이제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뭐였다? 이제 키가 되는 게 평형점에서 힘의 평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두 개가 같다는 식이 있었죠. 요 두 개가 같다는 식으로부터 MGD를 KD 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G 대신에 K 곱하기 2D를 집어넣는 거죠. 요 MG 대신에 K 곱하기 2D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다라는 식을 넣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빼고는 전부 다 KD 제곱 형태가 되니까 이제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정리하는 건 생략할게요. 빨리 끝내고 자야 되니까 이미 자는 애들도 있는데 루트 n분의 k의 d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d만큼 잡아당겼을 때 힘의 평형점을 지나서 d만큼 더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 외워두면 좋은데 한 번은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순간부터 평형점을 지나 d만큼 올라가는 거는 한번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다 순간이 2분의 1 k의 3d의 제곱이었죠. 요거밖에 없었지,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를 이제 높이 h라고 둡시다. h라고 두면 2분의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원래 3d만큼 내려와 있었잖아요. 3d만큼 내려왔었는데 h만큼 올라가니까 이때 변형된 길이는 3d 빼기 h가 돼요. 그리고 그때 높이가 라지 h로 뒀으니까 이거는 mg 라지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는 이제 멈춰 있을 거예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십시오. 이때 푸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 키가 되는 거는
요거를 뭘로 바꾼다? K 곱하기 2D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서 얘를 소거합니다. 소거하면 요 라지 H하고 스몰 d 사이에 관계식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풀어서 구해보면 요 H가 2D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대칭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풀고요. 또 하나의 요령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거는 약간 그 요령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매단 경우에 평형 그냥 최고 속력을 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 됐노? 할 때 사실 이건 나중에 증명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중력 포텐셜을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2분의 1의 K에 추가로 당긴 길이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하면 최고 속력이 그냥 나옵니다. 이건 약간 야매인데 그 알아두면 편리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수능 출제위원들도 약간 머리가 좋아요.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 틀리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야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령을 가르쳐 준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령을 피우다가 틀리게끔 문제를 내기도 했었는데 단순하게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결국에 결과가 V는 루트 n분의 k 곱하기 d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막 도루에 연결돼서 뭐 이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순히 하나만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석대로 푸세요. 정석대로. 급하면 이제 뭐 저렇게 혹시 떠오르면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물리학원에서 이제 그 1차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복습했고요. 다음 시간에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